안녕하세요. 꿈꾸는 여세 최종원입니다. 오늘은 인생 후반을 멋있게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유효인 대표님을 모시고 그의 일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멋진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유효인 대표님이라 했는데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1960년생이고요. 부산에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로 대학을 왔다가 졸업 이후에 이제 삼성에서 쭉 생활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35년 동안 근무를 했었고, 퇴직 이후에 지금은 그 주식회사 위처라는 중소기업에서 본부장직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아주 잘하셨나 봐요. 부산에서 작교를 하시고 그 어려운 서울대학에 가서 또 이 재무 쪽을 공부하셨나요? 전공이 뭐세요? 네, 서울대학교는 뭐 실력보다는 이제 운으로 갔고 거기서 이제 경영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공이라 할 거는 없고 그냥 공부는 이제 특별히 뭐 전공이라는 건 없고 경영학을 했었는데 삼성전자 입사한 다음에 제 주특기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회계사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88년도에 회계사 시험을 쳤습니다. 삼성의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셔서 예. 삼성전자의 전무까지 역임하시는 걸로 알고 또 퇴임 후에도 또 계열되는 쪽에 가서 또 대표까지 하시고 이런 쪽으로 알고 있는데 삼성에서의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예, 뭐 삼성 저희들 뭐 회사 다닐 때는 저희 세대가 다 그렇지만은 뭐 가서 일밖에 한 게 없죠. 그렇죠. 거의 뭐 매일같이 밤 새우다시피 하고 그랬었는데 원래는 이제 그 마케팅 쪽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케팅실로 입사를 했었는데 저하고 조금 체질이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내한테 맞는 일을 찾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전문성을 하나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회계사 공부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회계사 시험을 치고 뭐 회계사 자격증이 있는 것 때문에 이제 경리과로 갔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카운팅 쪽으로 전공을 하게 됐고 뭐 재미있는 일은 뭐 생각해보면 많은데 너무 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헝가리에서 그 동구권이 이제 처음 개방할 때 맨 처음 우리하고 국교를 이제 그 문호를 개방하고 그 체제 변환을 하고 우리나라하고 국교 체계를 한 데가 이제 헝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헝가리의 그 아주 초기에 그 이제 90년 초반이죠. 그때 헝가리에 파견을 가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동구권 개척하는 초기 멤버로 제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참 재미있는 일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국내에서 일을 하다가 2007년부터 한 4년간 중국으로 또 이제 발령이 났었습니다. 그때 이제 중국이 한참 그 고도 성장하고 이게 이제 개방 이후에 고도 성장을 할 때였기 때문에 중국에 있던 생활도 참 재미있고 보람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글로벌 삼성이지만 그 옛날 얘기를 지금 하셨으니까 네. 뭐 동구 개척, 뭐 네. 중국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조금 그 험난한 외지에 가서 본사에 어떤 관심도 못 받고 좀 외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도 같은데 재미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 삼성에서 헝가리는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삼성에서 이제 동구권에 공산주의 국가에 최초로 그 공장을 세우고 법인을 설립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관심이 아주 많았죠. 본사에서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서구 기업 당시만 해도 19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위상이 뭐 지금 같지 않고 그 일본 밑에 이류 기업으로 이렇게 자리매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세계 시장에서 그렇게 위상이 높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헝가리는 다른 외국 기업들이 선진 기업들이 들어오기 전에 삼성이 먼저 진출을 하면서 그 선점 효과를 많이 누렸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는 상당히 이제 그 처음에 진입을 성공한 케이스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당시에는 삼성전자가 해외 법인들이 다 적자가 났었습니다. 한국에서 돈 벌어가지고 해외로 진출을 하면서 적자가 나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유일하게 진출한 첫 해 흑자가 난 회사가 법인이 헝가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헝가리 법인이 규모에 비해서는 좀 관심을 많이 받았고 대신에 이제 생활은 많이 고달팠죠. 그 딸이 셋이 있는 걸로 아는데 네. 그럼 아이들이 어릴 때 이렇게 헝가리도 가고 또 이제 또 한참 성장할 때 중국에 또 가고 어떻게 가정 그 교육 이런 데는 문제가 좀 없었나요? 뭐 교육은 제가 맡은 부분이 아니고요. 저는 뭐 모르고 살았고 저희 집사람이 이제 애들 교육을 다 잘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빚을 좀 지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딸 3명을 잘 키워서 되게 또 잘 됐다고 지금 저는 알고 있어서.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제 오늘 초대한 거는 이제 우리 요새에서로 들어오시게 됐는데 우리 유인 대표님께서 이렇게 원곡 300수라는 이런 디지털 시대에 다시 읽는 중국 고전을 옮기셨습니다. 옮겼다는 얘기는 상당히 실력이 있으시다는 얘기인데 이 책을 쓰게 된 배경 또 언제 이런 공부를 하셨는지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제가 이제 중국에 파견을 한 게 2007년입니다. 2007년부터 4년간 중국 이제 수저우,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주라고도 많이 하는데 수저우에 있는 그 공장으로 이제 가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중국말을 모르고 나갔죠. 모르고 나갔는데 일을 좀 더 깊숙하게 그 현지인들하고 깊숙하게 그 공감을 하면서 일을 해보겠다고 그 아침마다 이제 수저우 대학의 신문방송학과에 다니는 친구를 불러가지고 매일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1시간씩 이제 공부를 했었죠. 그때 이제 그게 가능했던 게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저희 첫째, 둘째가 고등학교 다닐 때였기 때문에 한 2년간 혼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있으니까 시간도 뭐 비교적 있고 하니까 아침 출근하기 전에 매일 1시간씩 공부를 했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중국 말이 되기 시작하고 독해가 될 때쯤 그 아르바이트 하던 그게 이제 그 선생이죠. 중국어 선생이 중국의 그 당시 송사에서 몇 개 해석하기 쉽고 내용도 재미가 있고 이런 거를 골라가지고 이제 숙제를 줬죠.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공부를 해가지고 둘이서 그 이제 옛날 문장이니까 그거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요즘 중국말로 같이 토의를 하고 이런 이제 그때 이 내용이 상당히 이제 재미가 있고 흥미가 있고 또 우리 세대는 당시에 그 중국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이게 좀 친숙한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제 흥미를 가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취미로 뭐 가끔 하나씩 이제 번역을 해보고 이랬습니다. 야,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책을 이렇게 시리즈로 3권씩 내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인데 우리 유인 대표님께서는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또 운동하는 것도 그러니까 되게 성실하시다는 얘기를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뭐 중국어로 성경책을 읽으시고 뭐 일본어로 성경책을 읽으시고 그러니까 언어들도 이렇게 좀 하시고 또 이렇게 항상 공부하는 모습 또 시간만 되면 또 산에 다니시면서 운동하시는 걸 또 SNS에 올리시는 걸 봤는데 본인의 인생에서의 이런 공부와 또 건강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네, 뭐 공부를 좋아한다기보다 아무래도 뭐 노는 게 더 좋죠. 노는 게 더 좋은데 이게 외국어 공부하는 거는 조금 재미가 있습니다.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외국어 공부를 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외국 사람들의 어떤 사고 방식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이제 생활 습관이나 문화 이런 거에 좀 더 그 깊숙하게 이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좀 알아가는 재미가 있죠. 이게 이래서 이런 표현이 나왔구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뭐 이게 이제 외국어를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고요. 처음에는 일 때문에 공부를 했죠. 그 일본어도 제가 이제 신입사원 때 그 일본의 이제 도시바하고 이렇게 서로 컨설팅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국에 와서 그 서로 이제 마케팅 기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교류하는 이런 이제 그게 있었는데 뭐 그런 그때 이제 일본어를 공부를 하게 됐고 그거를 이제 일하고 관계 없어졌을 때도 기존에 공부했던 게 아까워가지고 일본 책도 이제 보게 되고 이렇게 된 거고요. 중국어도 마찬가지죠. 중국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되면서 중국어로 공부하게 됐고 또 이제 들어와서도 안 잊어버리려고 그렇게 했고요. 운동은 사실은 이제 요즘 시간 나면 이제 등산을 주로 하는데 등산을 하면은 그 아주 이제 극한까지 이렇게 숨이 찰 때까지 그 운동을 했다가 느끼는 쾌감 이런 게 이제 아주 느낌이 좋고 그런 게 또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요새인 중에 김희태 대표님이 계신데 한때 같이 근무했다고 얘기하면서 정말 배울 점이 많고 존경할 만한 선배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요. 본인이 삼성에서 이렇게 전무에 올라가고 또 나와서 중견기업에 지금 경영진으로 계시는데 나의 경쟁력은 이거다 한마디로 그런 게 뭘까요? 제 경쟁력이라고 그래서 제 스스로 이야기하기가 참 쑥스러운데 특별히 없습니다. 특별히 없고 아마 이제 그 방금 이야기하는 이제 김희태라는 분이 이야기한 것도 뭐 아까 이제 최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항상 이제 공부하는 자세 그런 게 뭐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계속 이제 관심을 갖고 기회 있을 때마다 좀 더 깊이 공부를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직원들하고 이렇게 이제 서로 업무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도 전문성에서 뒤지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이고 그런 게 좀 인정을 받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뭐 회사에 다니면서 이제 임원을 하면서 조금 다르게 일을 했습니다. 뭐 다르게 일을 했다는 게 되게 이제 우리 세대 때는 좀 고함 지르고 윽박 지르고 좀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완전 독보다이 형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인정을 받고 각광을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성격상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으면 제가 제 양심과 어긋나게 이렇게 밀어붙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도 어떤 일을 할 때도 항상 서로 디스커션하고 이제 논리와 근거를 갖고 디스커션을 하고 설득을 하고 그렇게 했던 점들이 아마 이제 그 인상이 좋은 인상을 남겼던 것 같고요. 그게 제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제 제 윗분들한테 추진력이 없다고 이렇게 혼은 좀 여러 번 났었죠. 추진력이 없는데 전무까지 올라가시니까. 저는 우리 유인 대표님하고 같이 교회를 오래 같이 다녔어요. 저는 LG를 다니고 우리 유인 대표님은 삼성을 다녔는데 항상 서로가 이렇게 승진하면서 서로가 격려도 하고 서로가 응원도 하고 이랬던 시절이 벌써 한 30여 년이 지났는데 저에게도 굉장히 존경스럽고 도전이 되는 그런 분이셨어요. 감사합니다. 마찬입니다. 이제 100세 시대인데 이제 지금 중견기업에 또 경영진으로 계시지만 앞으로 이것만큼은 내가 내 인생에 꼭 해보고 싶다. 이런
꿈이 있을까요? 네, 좀 막연한데 아직까지는 이제 회사에서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일에 좀 이제 역점을 둬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일도 앞으로 이제 얼마 그렇게 오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진짜 은퇴를 하면은 지금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는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제가 이제 아까 우연한 계기로 중국 시를 이렇게 번역을 한번 재미로 해봤고 그거를 이제 SNS로 이렇게 공유하는 과정에서 주위에서 아는 시인 한 분이 괜찮으니까 한번 책을 내봐라 해가지고 이제 책을 내게 됐고 그게 이제 처음에 당시를 처음 했었는데 그 다음에 송사를 이제 하게 됐죠. 송사하고 나서 이제 이번에 원고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당송 원나라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명청인데 명청을 대표하는 또 문학 장르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생소하고 알려져 있지 않는 그 분야가 있습니다. 공곡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소개를 해보는 게 이제 막연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책을 내고 이 책을 이제 선물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사서 보기도 하고 이러는데 되게 이제 어렵다고 반응이 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무래도 배경이나 시대적으로도 많이 틀리고 이러니까 좀 이거를 해설을 한번 해볼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소개하는 해설을 간단하게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볼 수 있도록 가능하면 재미있게 한번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까. 저런 한번 기획해 볼까요? 우리 꿈꾸는 여세 새로 이제 나오시게 됐는데 이 꿈꾸는 여세에는 청년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 청년들이 아마 우리 유인 대표님을 만나서 그 삼성에서의 경험 또 해외에서의 경험 이런 것들을 좀 듣고 싶다. 이런 청년들 많을 것 같군요. 또 요새 내에는 이렇게 한시의 전문적인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을 소개해드리면 하나의 또 이렇게 우리 클럽 소그룹을 만들어서 같이 공부하면서 아까 그런 해설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고 저희도 유튜브 이제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를 한번 우리 요새에서 같이 기획해서 사람들에게 알려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기회가 주어지면 감사하죠. 예, 내일 저녁에 모임이 있는데 가능하면 오시면 좋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이 있으니까요. 이제 오셔서 자기소개도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한번 공식적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소개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꿈꾸는 요새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꿈꾸는 요새 화이팅!